안녕하십니까. 기초 C 프로그래밍 언어 7주차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함수를 실제로 응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문제는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고 그 두 수의 합과 곱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세요. 쉽죠? 우리 입력받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 우리가 함수 배웠으니까 함수를 써먹읍시다. 자, 합을 위한 함수 그리고 곱을 위한 함수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자, dev C++ 개발 환경을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빈 파일을 하나 열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석으로 이 프로그램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알려줄까요? 자, 두 수를 입력받고 어떻게? 합과 곱을 구하는 함수를 사용하여 개발하세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목적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입력도 받아야 되고 이제 합과 곱을 구해서 출력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표준 입출력이 필요하겠죠. 자, 샵 include 어떻게? stdio.h가 필요하겠죠. 표준 입출력과 관련된 헤더 파일,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겠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함수 사용을 했으니까 함수 어떻게 만들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뭐죠? 요구사항이 뭐죠? 합을 위한 함수, 곱을 위한 함수를 만들어라 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이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사용자가 입력해준 두 수를 받아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즉, 매개 변수 존재해야겠네. 그리고 함수 이름은 그냥 뭐 add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을 주면 될 것 같고, 반환 자료형은 존재해야 될까요? 왠지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두 개 수가 더해진 값이 반환되어서 이 두 수의 합을 궁금해하는 누군가한테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int형의 반환 자료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말했던 부분을 실제로 함수 선언으로 해봅시다. 자, int로 반환하겠습니다. 만약에 플러스란 이름에 함수를 호출하면은 나는 정수값으로 그 더해진 값을 반환해 주겠습니다. 라는 의도로 반환 자료형을 int로 줬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 존재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두 수를 전달받아서 어떻게 더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두 수를 받읍시다. 받을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int로 n1과 그리고 int로 n2라는 매개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매개 변수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합을 위한, 자, 요거는 합을 위한, 두 수의 합을 위한 사용자 함수가 되겠죠. 여러분이 만들어냈으니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맞죠? 그리고 또 다른 함수 하나 선언합시다. 곱, 멀티플라이죠. 자, 이것 역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일 거니까 정수가 되도록 올 겁니다. int로 반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multiply라고 부르겠습니다. multiply라는 이름의 함수를 주고, 자, 이 함수 역시 두 수가 곱해져야 되니까 int n1과 int n2라고 매개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이런 함수가 존재해요 라는 걸 알려줬다, 맞죠? 메인 시작할까요? void
메인이 존재할 것이고 실제로 함수 정의를 먼저 하고 나갈게요. 자, 함수 정의를 할 때는 우리가 함수에서 선언했던 이 녀석을 그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이름이 서로 달라지면 서로 다른 함수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가급적이면 동일한 반환자료형, 동일한 함수명, 동일한 매개 변수를 사용하시고 자신이 없으면 아예 복사를 하십시오. 자, 저도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하고 이 함수를 블록화시켜서 실제로 할 일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N1과 N2가 존재합니다. 전달 받을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두 수를 더한 결과만 돌려주면 되는 거다, 맞죠? 자, 리턴 바로 해버릴게요. 리턴 N1 플러스 N2로 이렇게 리턴해도 됩니다.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int sum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sum은 n1 플러스 n2라고 구현을 해도 자, 두 개 숫자가 합해진 값이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됐다, 맞죠? 그리고 리턴을 sum으로 해줘도 아까 우리 한 줄짜리로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기능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함수 봅시다. 마찬가지로 int multiply라는 이름의 multiply라는 이름의 함수를 실제로 정의해 봅시다. int n1, int n2. 자, 이번에는 정말 간단하게 합시다. 그냥 곱해주면 되죠. return n1 multiply n2. 자, 두 개 곱해진 값이 어디로? 이 함수를 호출한 사람한테 반환이 되겠네요. 정수 형태로. 실제로 이 변수들, 이 함수들을 사용할 메인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자, 메인은 우리가 두 수를 입력받을 필요가 있죠. 변수 두 개 필요하겠네요. 기본적으로 num1과 num2라고 이름합시다. 자, 그리고 곱해진 결과가 저장될 공간, 더해진 결과가 저장될 공간 각각 만들어 볼까요? 자, int r1, result1, r2라는 이름으로 저는 변수명을 선언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공간에 지금 4개의 정수형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메인을 위해서입니다. 메인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이름이죠. 자, 그리고는 우리 친절한 프로그램 합시다. printf로 enter two numbers 해주고 scanf로 두 개를 동시에 받을게요. %d, %d 형태로 정수 두 개를 입력받을게요. 첫 번째 정수는 어디에 저장시킬까요? num1에 저장시키면 되죠. 하지만 우리 또 까먹지 말아야 될 거야. num1 이름을 주면 되나요? 아니요. 주소를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소를 위한 앰퍼샌드라고도 부르고 또는 주소 마크로 부르는 이 녀석 붙입시다. 또는 그리고 두 번째 정수는 어디에 저장시킬까요? 입력되는 정수는 num2에 저장시킵시다. 그래서 주소기호 또는 엔드 마크라 부르는 이 심볼과 함께 변수명을 지정해 줬네요. 자, 그러면 두 개의 변수 정수가 n1과 n2에 각각 n1이 아니고 num1과 num2에 각각 저장될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합은 r1에 저장시킵시다. 그러면 실제로 합을 해줄 합이라는 이런 수행을 일을 해줄 함수는 존재하고 있나요? 우리가 만들었죠. 플러스라고. 플러스 함수를 불러서 이 함수가 일을 하도록 만듭시다. 자, 그런데 두 개 더해줄 값 누가 들고 있나요? num1과 num2가 들고 있죠. 자, 이 두 값을 어떻게? 플러스한테 넘겨주자는 거지. 그러면 플러스는 받은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실제로 sum을 만들어내고 합을 만들어내고 그 녀석을 반환하겠죠. 이 반환된 값은 어디에 저장될까요? R1에 저장이 되겠죠. 자, R2의 역할 줍시다. R2는
곱해진 값이 저장될 공간이라고 합시다. 곱해질 값이 저장될 공간. 그래서 곱하기를 위한 함수 존재하죠. 우리가 만들었죠. 멀티플라이라고. 자, 이 녀석한테도 우리는 값을 전달해 줘야 될 겁니다. 뭐를? num1과 num2를. 자, 그러면은 멀티플라이는 곱하기 작업을 하고 곱해진 결과를 누구에게? R2에게 전달하겠네요. 어렵나요? 아니요.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R1과 R2를 구했으니까 자, 이 녀석을 출력해 볼까요? 자, printf sum 하고 %d로 출력을 하고 \n 줄바꿈까지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합의 결과는 지금 누가 들고 있나요? R1이 들고 있죠. 자, R1에 들어있는 값을 이 %d 자리에다가 정수 형태로, 10진수 형태로 출력을 해라 라고 우리가 printf를 만들었네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하나 곱의 결과도 출력해 줍시다. 곱의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복사를 하고 R2를 출력할 건데 자, 이번에는 sum이 아니고 multiply가 되겠죠. multiply의 결과가 R2에 들어있으니까 이 값이 출력이 되겠네요. 자, 우리 메인 플러스 그리고 multiply라는 이 세 개의 함수를 우리가 서로가 누군가는 이용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일을 해주고 어때요? 함수가 여러 개 존재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잘 해결해냈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거야 라는 힌트를 주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숙제입니다. 꼭 해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세 개의 정수를 입력받습니다. 자, 메인에서 입력받을 수가 있겠죠. 또는 여러분이 입력받기 위한 함수 만드셔도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getInteger라는 함수 우리 샘플 코드로 한번 공부했잖아요. 자, 그런 녀석을 3번 연속으로 불러서 사용해도 되겠네요. 아무튼 정수 3개를 입력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입력받은 값 3개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내는 함수를 만들어라가 솔직히 두 번째 문제의 핵심 파트가 되겠네요. 자, 가장 큰 수를 찾는 방법. 3개의 변수가 존재하고 3개의 값이 존재하고 가장 큰 수를 찾는 방법. 혹시 여러분들 우리 선택문 공부할 때 우리 실습으로 했던 문제 중에 이거랑 유사한 거 있는데 기억나세요? 조건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만약에 N1, N2, N3에 각각의 정수가 들어있는데 N1이 가장 큰 값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죠? N1이 N2보다 크고 N1이 N3보다 크면은 N1이 가장 큰 값이죠. 그리고 N2가 가장 크기 위한 조건은 당연히 N2가 N1보다 크고 그리고 N3보다 크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을 함수가 대신해 주면 되겠네요. find max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 주고 그리고 매개 변수는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매개 변수는 3개의 값이 같이 넘어갈 준비를 해줘야겠네. 뭐, 예를 들어서 int n1, int n2, int n3 이런 식으로요. 자, 이 함수가 가장 큰 수를 찾는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은 가장 큰 수를 되돌려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리턴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가장 큰 수를 리턴해 주기. 그러면 반환 자료형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수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수를 찾았으니까 되돌려 줄 값도 정수 타입이겠네요. int 타입으로 반환 자료형을 만듭시다. 아셨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은 코드로 구현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제 꼭 하셔서 다음 시간에 만날 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고민을 해주신 여러분한테 감사드리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